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할머니 같이 탔는데 그걸 모르시고 아이고 애 머리에 벌레가 붙었네 그 와우를 탁 떼시는 거예요. 언뜻 봐서 모르니까 내가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나서는 순간 그 차이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뭐 아니면 뭐 쌩 한다거나 너무 또 싸가지 없게 하기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저희 아이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애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어디 가나 쓸데없는 관심을 받다 보니 아이와의 외출이 두려울 지경이에요. 오지랖 1등은 단연 할줌마들입니다.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안 그러시는데 애매한 할머니들, 60대 전후의 할줌마들이 멀리 보이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저희 아이를 보면서 혀를 차거나 갑자기 제 등이나 허벅지 등을 어루만지는 등 놀라운 친화력을 보이시는데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땐 되도록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며칠 전엔 정말 할 수 없이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어요. 출발할 때부터 좀 쎄하더니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지하철에서 오지랖 넓은 할줌마가 하필 항우 많은 자리를 두고 굳이 저희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도 전에 엄청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희의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일장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애 아빠가 집에 마음 붙이려면 엄마가 신경 많이 써야겠다. 엄마랑 평생 친구하면서 살면 되겠네. 얘는 그래도 평생 품 안의 자식이니까 그건 좋잖아. 얘 말고 괜찮은 애는 없고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좀 나오지. 이 모든 대사를 참으로 교양 있는 말투로 걱정 가득 담아서 쉬지 않고 떠드시는데 계속 들으니 나중엔 웃기더라고요. 이 밖에도 속 뒤집히는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도대체 할줌마들 왜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진짜 마음으로만 수없이 되냅니다. 제발 그만 닥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사연 들으니까 그 우리 아이가 첫 어린이집 다녔을 때 친구가 생각나요. 다운 여자친구였는데 그 5살이었어. 그때 당시 5살이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친구 좀 다운 친구들, 그러니까 자폐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다운 친구의 면모들이 좀 있잖아요. 높은 사회성. 높은 사회성도 있고 막 반응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뭐 저 집 딸은 뭐 귀엽고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되게 예쁜 그 20대 젊은 예쁜 엄마였는데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자폐 친구들이랑 또 다른 어려움이구나라는 걸 느꼈는 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자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언뜻 보면 모르니까 우리가 좀 오래 있으면 분명히 알지. 오래 있으면 분명히 알지만 언뜻 봐서 모르니까 내가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나서는 순간 그 차이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안 들어도 될 이런 참견들을 계속 그런 참견에 노출되니까 와 그런 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와 짜증 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아. 그죠? 네, 어떻게 약간 또 다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다운 증후군 친구들은 이제 외관상으로도 딱 타인이 알 수 있을 만한 그 외모를 지니니까 약간 신체 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어쨌든 청각장 때문에 인공와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 가서도 계속 아줌마 이거 뭐예요? 얘 귀에 달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할머니 같이 탔는데 그걸 모르시고 아이고 애 머리에 벌레가 붙었네 그 와우를 탁 떼시는 거예요. 저 너무 그러니까 남의 이렇게 신체 몸을 일단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바로 손이 왔다는 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 되게 고가의 기계거든요. 저도 함부로 못 만지는데 그걸 딱 만지시길래 그래서 모르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이게 나중엔 진짜 너무 피곤해서 대답하기도 네네 그러게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저는 약간
등져요. 약간 좀 느낌 이상하면 자꾸 눈 마주치거나 특히 눈 마주치면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약간 다단계의 사람들과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저희 맨날 길 갈 때 눈 마주치지 말라고 하는 게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딸이 대답 못하는데 계속 저희 딸한테 말을 시켜요. 저도 아니면 전화하는 척을 한다든지 어딜 가도 입고 안 닦이셔서 제가 지금 좀 얘기하기가 불편해요 라고 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또 사람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자고 하면 계속 입 아프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모적으로 다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가 장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릴 때는 정말 되게 이렇게 좀 예뻤어요. 이렇게 예쁘고 조그맣고 이렇게 이제 야리야리한 여자애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놀라는 게 더 나쁜 건지 나중에 놀라는 게 더 나쁜 건지 저 저는 제일 많이 얘기 들이 저도 딸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도 되게 어릴 때 예뻤거든요. 되게 인형같이. 근데 제일 많이 들은 게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그래였어요. 막 그 말이 더 막 놀래죠. 전 차라리 어디다 이렇게 잡해 이렇게 막 청각장애 이렇게 써붙였으면 차라리 그 말이 그러니까. 더 상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지금 이 어머니 사연을 들으면서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그러면은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어. 그 어른은 되게 맞아. 좋은 마음으로 걱정돼서 이랬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뭐 아니면 뭐 쌩 한다거나 너무 또 싸가지 없게 하기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게 되게 그럼 중요하잖아요. 괜히 장애 부모의 이미지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상실까봐. 지금 이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는 그 굉장히 일반화하기 쉽거든요. 어떤 딱 한 사건을 가지고 어머 다운 저런 애들이 다운인데 저런 애들 엄마들은 다 이상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엄마 성격 못 돼서 애가 저런 저런 애를 그러니까 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장애를 낳지.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확 눈에 띄는 아이를 제가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지는 잘 이게 정확하게 가름은 안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애를 데리고 나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맞아. 우리도 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하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 있잖아요. 맞아. 정말 애인이 없거나 결혼 안 하고 맞아. 이런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애인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그런 거 금기어라고 하잖아요. 명절 가서도 왜 돈 내야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남들이 너무 당연하게 하는 얘기 너 취업은 어떻게 됐고 뭐 결혼은 왜 안 하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싫은 것처럼 아유 어른들은 안 바뀌어 이러지 말고 좀 바뀌어달라고 요구하면 안 돼?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애 아빠랑 사이가 안 좋지 않냐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 행복하게 잘 지내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한 번 대답해주면 거기서 또 물어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연주 씨 얘기처럼 뭐 이어폰 이렇게 낀다거나 자연스럽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어쨌거나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도 보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럴 때 조금 의연하고 뭔가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듣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는 나와?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서비스가 있기는 있는데 뭐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좀 힘이 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